안녕하세요. XOBOR ETF에 대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주산업, 특히 스페이스X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ETF 투자 전반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XOBOR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그 비상장인 스페이스X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재밌는 내용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 얘기가 나와서 흥미로운 ETF죠.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XOBOR ETF,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 모아놓은 펀드,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우주산업, 항공우주기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성품인데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스페이스X겠죠. 2025년 현재는 비상장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직접 사기는 어렵고. 네. 근데 이 엑소비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작년 말,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엑소비왈이 스페이스X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했거든요. 와, 그게 진짜 흥미롭네요. 스페이스X를 직접 살 수는 없는데 엑소비오아를 사면 간접적으로 투자가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냥 스페이스X 주식만 딱 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네.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요. 엑소비오왈이 스페이스X 지분을 직접 보유하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도 스페이스X 상업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로켓이라든지 위성, 통신 기술 이런 거요. 이걸 공급하거나 협력하는 회사들에도 투자를 해요. 아, 그러니까 스페이스X랑 관련된 기업들까지 싹 다 포함하는 거군요. 생태계처럼요. 네, 그렇죠. 일종의 스페이스X 생태계 투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나요? 좀 의외의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료 보면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그리고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빅테크가 왜요? 이런 기업들의 기술이나 인프라가 예를 들어 위성통신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스페이스X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 자체는 물론이고 그 주변의 기술 기업들까지 폭넓게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스페이스X라는 이름만 들으면 확 끌리긴 하는데 사실 이런 특정 테마 ETF는 변동성이 좀 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요. 첫째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산업이라는 특정 테마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이 확 크면 수익률도 좋겠지만 반대로 주춤하면 일반적인 시장지수 추종 ETF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군요. 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도 ETF 투자 일반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건 엑소비얼뿐 아니라 모든 ETF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죠? 기본적으로 기초지수나 테마의 성과를 따라가니까 해당 분야가 안 좋으면 당연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건 흔한 경우는 아닌데 운용 규모나 거래량이 너무 적어지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아, 상장 폐지요? 그럼 돈은 어떻게 돼요? 물론 폐지된다고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때의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죠. 그만큼은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래도 거래가 정지되거나 하는 불편함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건 그 유동성 공급자, LP라는 게 있거든요. LP요. 네, 마켓 메이커. 이 사람들이 호가를 계속 내줘야 거래가 잘 되는데 가끔 장시작 직후라든지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호가를 안 내거나 촘촘하게 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잘못 거래하면 좀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 위험도 있다는 점,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LP 호가도 잘 봐야겠네요. 그리고 자료 중에 토스증권 뉴스 헤드라인에서 인도발 훈풍 이런 표현이 잠깐 있었는데 이건 뭔가요? XOBR이랑 관련이 큰가요? 아, 네. 그런 헤드라인이 있었던 건 맞는데요. 사실 보내주신 자료만으로는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XOBR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 단기적인 시장 뉴스 정도로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 XOBR ETF 투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주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페이스X가 언젠가는 상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지금 당장 엑소비아를 통해서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우주 분야에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미리 선점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혁신적인 기업과 미래 성장 동력에 현재 시점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확실히 스페이스X라는 점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도구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엑소비아 ETF에 대해 좀 깊이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스페이스X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테마 ETF가 가지는 변동성 문제라든지 또 일반적인 ETF 투자 시 주의할 점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우주라는 영역이 뭐랄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설레는 분야인 건 맞지만 투자로 접근할 때는 그만큼 좀 차분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엑소비알처럼 앞으로 이렇게 비상장 유망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ETF를 통해서 점점 더 많아진다면 미래의 개인 투자 환경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청취자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